네, 30분이 또 긴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빨리 가죠. 특히 이렇게 좋은 책과 마주했을 때, 특히나 우리가 느끼고 깨달음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어날 때 참 배운다라는 거, 내가 깨달는다라는 거가 참 굉장히 좋은 그 어떤 뭐 엄청난 물건을 구매를 한다던가 차를 바꾼다던가 이런 거보다 내 스스로에서 내가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것들이 참 삶의 굉장히 즐거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깨닫고 이래야지만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고 이제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꿈이 뭐냐, 가지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 차도 바꾸고 싶고 또 계절마다 예쁜 옷도 깔별로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는 신발도 있었으면 좋겠고 온통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분에 그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기 나는 PPD 되면 매달 매달 가방 하나씩 살 거야, 신발 하나씩 살 거야. 이제 그런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어, 별로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 살 수 있으니까 더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면 왜 그게 안 갖고 싶다고 하잖아요. 요즘 제가, 약간 우리 딸들이 이제 반대하기는 하는데, 엄마 차 좀 바꾸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차를 좀 뭘로 바꿀까?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임시적으로 저희 큰딸이 사고를 내가지고 제 차를 폐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지금은 초보 운전이니까 가끔 타니까 저희 딸이랑 같이 탈 수 있는 차.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초보 딱지 붙이고 다니거든요. 제 차에. 좀 튼튼하고 이제 좀 저렴한 그 중고차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차도 정말 좋은 차고 비싼 차긴 하지만 이제 초보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웃긴 거죠. 근데 제가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차를 꼭 사야 되나? 어제도 강남 갔다 오는데 운전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 2시에 나 가면서 좀 자야 되겠다 싶어서 대리운전 불러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돈은. 근데 그래서 어제 문득 생각한 게 나 그냥 택시 타고 다니면 안 되나 차 없이. 그러면 이거 너무 택시를 아무리 많이 타봐야 양주영 사장 얘기 들어보니까 200이 안 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차 한 대 굴리려면 무조건 보험 뭐 세금, 사고, 딱지, 특히 저는 딱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냥 택시 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보여지는 이런 거보다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배우고 깨닫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삶에서 더 뭔가 재밌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건을 사는 건 일주일밖에 기쁘지 않지만, 근데 저 일주일도 안 기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경험을 사고 내가 배우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평생 가지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 지력을 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11번째 우리가 줄여야 될 것들, 마침표. 마침표는 줄여라. 그리고 물음표와 느낌표는 2배로 늘려라.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10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마침표는 원래 물론 당연함의 삼각관계가 낳은 자식이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가슴을 뛰게 만드는 질문을 받은 적 있어요? 있으세요?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있죠. 너 나 좋아해?
근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면 가슴이 뛰잖아요. 근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너 나 좋아해? 뭐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질문들을 내가 받았을 때 왜 그 여운이 되게 오래 가잖아. 근데 우리가 막 아무 말 대잔치라 그러잖아요. 말은 엄청 많이 하고 오고, 많이 듣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 그래서 눕고 싶어. 이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러면, 아니면 요 뒤에 보면 당신은 심장을 뛰게 만드는 질문을 가슴에 품어본 적이 있는가? 이 두 부분에, 그리고 이제 그 아랫부분 한 네 번째 아래 보면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틀에 박힌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던진 질문 앞에 정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떠한 심장 뛰는 질문을 해준 적이 있나? 그리고 그게 뭐 꼭 사람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심장 뛰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줘요. 많은 저자들이.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읽으면 이래. 봐봐. 우리 남편하고 우리 스폰서는 나를 심장 뛰게 하는 질문을 안 해. 관심이 없어.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거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아내를 바꾸겠어요, 남편을 바꾸겠어요, 뭐 부모를 바꾸겠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잖아요. 나를 바꾸면 되잖아요. 책을 읽으면 여러분 엄청난 질문들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진짜 상상하지 못하는 가슴팀이 나에게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 가슴 뛰는 질문을 해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슴 답답한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가슴이 막 뛰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설레이고,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뭔가 가슴이 뛰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돈을 다 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말만 해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부여 시켜주는 이게 여러분 말만 잘해서 되지 않아요. 내가 보여주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무언가를 진짜 체험한 사람만이 그 말을 누군가에게 가슴 뛰는 말을 진심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막 그런 책들 많잖아요. 뭐 부자의 언어, 무슨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잘하는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말을 잘하게 만드는 이거는 저는 사실 반대예요. 왜냐하면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실은 겉모습만 꾸며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꾸미지 말고 가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꾸미는 말은 여러분 되게 피곤하고요. 처음엔 막 혹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제비 아저씨들 있잖아요. 꽃뱀 언니들. 처음엔 막 혹해요. 막 홀려가지고 막 정신이.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혼미해진 정신 때문에 나를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꾸미는 말은 누군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가꾼다라는 건 내면에서 진짜 나와야 되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서 진짜 그런 말이 나오려면요, 내가 체험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체험을 해보고 그런 말이 진심으로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 뛰게 만드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만 끌려다니지 말고, 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게 아니라 스스로를 성장하기 위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09페이지에 보면요. 109페이지 중간에 스스로 캐묻지 않으면 묻힌다.
진짜 너무 웃겨 이런 거 보면 메리 올리버 이야기가 했던 우주가 우리에게 가장 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힘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 그냥 가슴 속에 내가 우리 인간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왜 동물은 질문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하지만 질문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질문이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어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을 생각해보자. 과연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서로 다른 능력일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궁금한 게 많아진다. 집에 잘 들어갔는지, 밤에 추운데 잠은 잘 잤는지,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서 밥은 먹고 출근했는지 등 사랑은 온통 질문으로 장식된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점에 이르면 질문도 없어진다.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각기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한 가지 능력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세요? 그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뭐, 이렇게 하는 노래 있잖아요. 저는 이 노래가 진짜 대단한 노래였구나. 어, 물론 뭐 이선희가 요즘 참 슬프게 됐지만, 어쨌든 그런 알고 싶어요라는, 거기에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그 부분 있잖아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만나서 행복했는지도 여러분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딸이 나 만나 행복할까? 우리 남편이 나 만나 행복할까? 어느 날 문득 되게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나 만난 거 그때 뒷모습 보고 나를 꼬신 거 엄청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래서 나중심적인 사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그렇게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궁금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또 109페이지 세 번째 줄,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직장인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빨리 벗어나야 할 노동 시간이지만 장인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재미있는 의미를 만드는 놀이의 시간이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애쓰는 시간으로 보낸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정말, 빨리 벗어나야 되는 노동의 시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 방법 중에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장인과 장인도 얘기했지만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지? 싫은 사람 만나면 그냥 막 빨리 허겁지겁 빨리 밥 먹고 빨리 헤어지고 싶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 막 헤어지기 싫어서 막 2차, 3차 막, 이러잖아요. 그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이봐, 나를 사랑하지 않아. 지금 누가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잖아. 근데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또, 그쵸.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 내가 싫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만나고 싶지 않은, 뭔가 피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피곤한 가장 큰 이유 뒤에서도 나오지만, 만났을 때 되게 피곤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저도 여러분 되게 성공했지만요, 내 파트너들 중에서 어떤 파트너는 만나고 싶어요. 근데 저를 똑같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뭔가 저에게 얻어갈 게 있으니까 저를 만나겠죠. 그러니까 얻을 게 있을 때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 하는 게 가장 크잖아요. 근데 저도요, 누군가 파트너지만 얻을 게 있는 파트너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뭔가 저한테 막 빼가려고만 하는 그런 파트너도 있어요. 진짜 만나는
1시간 전부터 피곤해질 때가 있어. 이분 만나면 또 똑같은 말 할 텐데. 10년 전하고 똑같은 말 하고요. 1년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토시도 하나 안 틀려. 또 파트너 험담, 스폰서 험담, 또 우리 뭐 문제점, 이런 것만 막 진짜 나열하는 게 습관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로워. 그러니까 우울해. 우울하니까 계속 반복돼. 이게. 그러니까 어디 하나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분들 보면요. 배우자하고의 관계도 안 좋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 피곤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왜 나한테 관심을 안 주는지 그것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자꾸 그 슬픈 반복이 도돌이표가 죽는 그날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나를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빨리 여러분들이 좀 캐치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115페이지예요. 115페이지, 몇째 줄일까요? 115페이지에, 어, 맨 아래, 114페이지부터 볼게요. 114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통찰이 바뀌려면 밖에서 내가 부딪히는 세 가지 체험이 바뀌어야 한다. 밖에서 보는 세 자극이 바뀌면 내가 체인지되는 체인지의 지혜다. 첫째, 내가 반복하는 체험을 바꾸고, 또 낯선 환경과 부딪히는 마주침을 맞지 않으면 색다른 깨우침과 뉘우침 그리고 가르침도 받을 수 없다. 둘째, 내가 그동안 구축해온 인맥을 바꾸지 않으면 색다른 인간적 자극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읽은 책을 바꾸지 않으면 지적 자극이 바뀌지 않는다. 내가 반복하는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이 체험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되고 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좀 얘기했던 부분과 연장을 좀 하자면 115페이지 맨 아래 내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면 맨 아래 뉘우침은 자세를 낮추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보다는 내 안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전개될 때나 뭐뭐 때문에 안 되었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뭐뭐 덕분에 오히려 잘 되었다고 반성할 때 더 효력이 배가 된다. 인생을 바꾸는 대단한 비결은 없다. 지금 나와 스쳐 지나가는 순간적 마주침에서 깨우침의 지혜를 포착하는 것이다. 여러분, 백날 미라클 돈독 참석하고요. 책을 10,000권을 읽어도요. 깨닫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 되게 싫어요. 뭐 미라클 돈독 그렇게 들어가면 뭐해.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데. 변해야 이 미라클 돈독이 진짜 엄청난 인사이트가 되고 엄청난 진짜 뭔가 돼야 되는데 뭐 맨날 들어오면 뭐하냐 저분은 이렇게 맨날 파트너하고 맨날 똑같은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뭔가 진짜 달라졌어. 책 읽더니 뭔가 달라졌어. 이런 말을 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만 보시면 돼요.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 왜 내가 인기가 없는지, 왜 나한테 아무도 질문을 안 하지? 질문했다간 물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분명히 파트너 흉볼 거고 스폰서 흉볼 거 아니까요. 그냥 안 썩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저의 뭐 임무지만 저조차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는. 왜냐면 아침에 뭐 1일부터 7일까지 미라클 돈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하면 이 미라클 돈독에요. 제가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게 돼요. 제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은 가급적 안 만나야지 그런 분들의 전화는 안 받아야지 제가 여기 들어오신 200명, 그리고 고피디 세미나에 700명을 마주할 때 제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제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저의 자유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계속 그렇게 있으면 점점 더 외로워진다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그게 나일 수 있다고 깨달으세요. 그게 나. 그냥 모두가 다. 여기 지금 입장하신 모든 분들이 내가 될 수 있다. 저도 그래서 한 번씩 제 파트너들이 저 안 부르고 본인들끼리 밥 먹고 이러면 내가 맞아. 지난번에 내가 말이 좀 많았어. 그래서 나를 안 부르는 것 같아. 이렇게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들 봐라. 이제 컷 크더니 나를 안 부르네.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내가 드디어 빠질 때가 됐나 보다. 드디어 이 그룹이 독립할 때가 됐나 보다. 그래, 그러면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때워야 되겠다. 이 시간에 내가 또 나를 성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이제 다시 또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뭔가 바꿔나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있잖아요. 이런 고정관념, 관념, 이래야 된다. 세상에 이래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정해놨어요? 아무도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통념, 누군가의 어떤 관습, 이런 것들에 내가 벗어날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0페이지에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많이 와닿는데 120페이지 맨 위에 생각의 구조 조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다. 바닥으로 내려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늑대 얘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공의 8단계에서요.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지 않으면 만남이 안 되고 초대가 안 되고 뭔가 다 복제가 안 되고 넘어가지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다시 1층으로. 내가 이거 왜 해야지? 꿈과 목표요. 그리고 결단. 내가 진짜 결단했나? 내가 변화했나? 다시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중간 단락 보면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나를 우선 다스리고 닦아야 된다. 우선 다스리라는 말도 다시라는 말에서 갈려 나왔다. 내 밖의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를 우선 다시 닦아야 한다. 자유라는 말도 자기의 이유가 줄여서 된 말이다.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바닥에서 다시 성찰해봐야 한다. 밑바닥부터 다시 뜻을 세우는 것이다. 성숙해지는 지름길은 나를 지탱하고 있는 바닥을 흔드는 것이다. 바닥은 신념이다. 바닥이 신념을 흔들어야 내가 바뀐다. 결국은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나의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이 되면은요, 14번째, 우리 굉장히 보자기가 될 것이냐, 가방이 될 것이냐. 저는 이 122페이지부터 이 100, 마지막 끝나는 126페이지까지 다 밑줄이에요.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한 10번도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방 같은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어떤 틀에 뭔가를 다 집어넣고 이 가방을 가시한 우리 시스템이 최고야. 막 우리 시스템이 뭐든지. 그래서 가방 같은 어떠한 정말 좋은 명품 가방을 화려한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작년에 많이 읽고 이번에도 또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으면서 보자기 같은 그 물건 그 자체를 고스란히 본성을 내 본성 내 가방을 드러내서 그 내 안에 맞춰서 물건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물건을 고스란히 쌓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뭔가 망가질 것 같으면 다시 풀러서 다시 쌀 수 있는 그게 결국은 보자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해서 정말 빛나게 만들 수 있는 보자기 같은 사람이 내 가방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자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여러 번 좀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가꾼다, 꾸민다 얘기 나오잖아요. 꾸미는 건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과장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어젯밤에도 제가 4% 부의 비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크리스찬들의 입장이나 부처님이나 뭐 이렇게 이제 각각의 우리가 믿는 어떤 신이 있잖아요. 뭐 단적으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들의 관점에서만 딱 바라보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뭐 우리 흔히 하나님은 부자고 부처님이 뭔가 베풀어야 우리한테 뭔가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투자해요? 저는 정말 물질을 잘 쓰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질을 진짜 작은 돈이지만 그걸 정말 이렇게 돈 쓰는 걸 전 유심히 굉장히 많이 봐요. 막 허투루 뭐 양말 하나, 뭐 커피 한 잔 허투루 막 쓰시는 분들한테는요, 전 잘 베풀지 않아요. 왜? 그분한테 베풀어 봐야 그 물질이 별로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데 작은 거 하나에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 물질을 베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작은 정성에도 굉장히 감동을 해요. 보여지는 거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보다 과한 거를 보여주는 분들한테는 저는 물질은 안 풀어요. 어, 마음은 풀어도 물질은 안 풀어요. 그게 뭐냐면 저 같은 한 인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굉장히 작게 벌지만 굉장히 돈을 의미 있게 잘 쓰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자유가 느껴져요. 돈에 상관없이. PD만 돼도 경제에 대한 굉장히 자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이스급이 됐는데도 늘 돈에 쫓기고요. 경제적 자유를 못 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돈에 대한 어떠한 그 관념,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저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화려한 무언가를 자꾸 가장하고 치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요. 과장하려는 꾸밈이 아니라 가꾸려는 내적 가꿈, 돈 쓰는 것조차도, 나를 가꾸는 것조차도, 내 내면을 가꾸는 것조차도 어떨 때 가꾸는 것이 중요한지. 그래서 16장에 저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단어가 뭐냐면은요, 바로 13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다시 책으로.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요, 다시 책으로. 제가 하는, 가장 좋은 저의 장점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뭔가 답답하고 이러면 다시 책으로, 다시 책으로 그냥 들어가요. 연락 하나도 안 받고요. 저는 이제, 연락 안 받고 싶을 때 안 받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 시끄러울 때 그냥, 어딘가에 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서 그냥 다시 책으로 몇 권 갖고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이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뭐 148페이지예요. 뭐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148페이지, 50에 갖추어야 할 5가지 관찰법. 그래서 149페이지 아래에서 5번째, 관찰자는 타인의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관심을 지켜간다. 그리고 그 뒤에 2번째, 150페이지, 2번째, 관찰자는 세상을 앉아서 관망하지 않고 애정으로 관찰한다. 그리고 3번째, 관찰자는 관성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관철시킨다. 4번째, 관찰자는 관례대로 살지 않고 관통하는 원리, 본질을 알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151페이지, 관찰자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자기만의 관록으로 차별화시킨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지성, 지력, 배우는 힘을 키워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배우게 됐고요. 관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워서 정말 말 한마디를 하고 누군가에게 가슴 뛰는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승리하신 하루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 내일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일에서 빠질 수 없는 매력과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장이니까요. 내일 아침 많은 분들과 함께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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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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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줘.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